안녕하세요. 저는 TV 원더풀 라이프의 코치 M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치 Y입니다. TV 원더풀 라이프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이 액티브하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지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이어지는 훈련들을 위한 뇌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꼭 보시고요. 내가 앞으로 훈련하는 영역이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하는지 알고 훈련을 하시면 더 재밌겠죠? 네, 그렇겠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훈련들을 위해서 이번 편에서는 우리의 뇌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중추신경이죠. 그럼요.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합니다. 같은 무게의 근육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10배 정도를 소모한다고 하니까요. 인체에서 차지하는 무게나 부피는 작지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운동, 기억, 감각, 감정, 언어, 학습, 판단 등의 고차원적인 활동과 각성, 항상성 유지, 신체 대사의 조절 등 생존에 필요한 환경 유지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발달하는 분야가 이 뇌과학 분야이다 보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네. 자, 되뇌는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기억, 추리, 판단, 감정 등 정신 활동을 담당합니다. 중뇌는 안구 운동, 홍채의 수축과 이완 조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을 통해 정밀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간뇌는요, 체온, 혈당량, 삼투압을 조절하고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이외에도 수분 균형의 조절이라든지 수면 주기, 식욕 조절, 그리고 쾌락, 공포, 분노, 성적 흥분, 통증 등 여러 감정에도 관여합니다. 네.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내보내는 곳이죠. 그리고 연수는 심장과 폐의 호흡, 소화기관 운동을 조절하고요. 또 하품, 재채기, 딸꾹질 같은 반사 행동도 이곳에서 조절하는 것인데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네. 연수에 이어진 중추신경의 일부분으로 척추에 감싸여져 있는 척수는 말초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뇌로 보내고 뇌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한 후 다시 말초신경을 통해 각 부분에 전달하는 통로이면서 반사의 중추로 작용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지능력 훈련에 밀접한 기억이나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대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뇌를 구분하고 그 기능을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네,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서 이야기는 하지만 뇌의 각 부분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이 한 기능을 전담한다고 하기는 힘들다는 점이죠. 뇌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요. 뇌의 다른 부분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자, 우리 뇌 그림이나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이죠. 네,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한 것이 좀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사람 뇌에 꾸불꾸불한 것이 대뇌피질이라고 하고 회백질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뇌 그림은 뇌를 단면으로 자른 것인데요. 겉쪽에 진한 색의 꾸불꾸불한 곳이 회백질이고요. 그 안쪽에 밝게 보이는 곳이 백질입니다. 해백질에는 대부분 뇌에 신경세포가 있고요. 백질은 뇌의 여러 부위를 연결하는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면적이 넓은 신문지를 구겨서 꽁꽁 뭉쳐 놓으면 같은 신문지라도 구겨 놓은 것이 차지하는 부피가 작죠. 이것과 같은 이치로 꾸불꾸불하면 고랑과 이랑이 많아져서 표면적이 넓어지고 작은 두개골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뇌의 표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신경세포가 자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뇌는 크게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 좌뇌우뇌 그거요? 네네네. 자, 대뇌는 기능적으로 볼 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내 사진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대뇌의 첫 이야기로 두정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두정엽은 대뇌 위쪽에 자리 잡고 있죠? 네, 머리 위쪽에 있다고 해서 두정엽이라고 기억하시면 쉽겠죠?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두정엽입니다. 자, 하는 일은 손으로 만져진 느낌이나 몸으로 느껴진 감각, 또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정보들을 통합하여서 자세, 촉각, 시공간 기능, 읽기, 계산하기 등 신체 부위의 위치를 인식하고 운동을 기획하는 통합 중추입니다. 인간은 큰 전두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장류하고 구별이 된다고 하죠? 그렇죠. 전두엽의 하는 일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두엽은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마엽이라고도 하죠. 아, 이마 쪽에 있어서 그림의 뒷모습에서는 전두엽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색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전두엽이 하는 일을 보면 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추리, 계획, 운동, 감정, 언어 구사,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네, 전두엽이 손상되면요,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측두엽을 볼까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귀 위에 위치하고요. 옆에 있어서 축두엽이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네, 하는 일은 청각 정보의 처리를 담당하고 언어와 인식, 특정한 감정, 기억작용 등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요. 손상 시에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거나 얼굴 등을 인식하기 어렵게 됩니다. 측두엽 안에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가 있으니까요. 해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 합니다. 해마는 대뇌 변연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축두엽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해마는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고 기억하고 공간 개념,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관련 있는 이 해마의 부피가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데요. 이로써 기억력 감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지 훈련을 통해서 해마의 부피를 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평소 해마를 한 130%쯤으로 키워 놓으시면요. 스트레스나 노화로 30% 정도 수축이 된다고 해도 100%가 남아 있으니까 일상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와 계속 인지 훈련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후두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뇌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네, 주로 시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눈을 통해 수용한 물체의 위치나 운동 상태 등을 분석합니다. 이 부위가 손상될 경우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서 후두엽으로 전송됩니다. 후두엽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한 다음 두정엽과 측두엽 두 갈래로 나누어져 전달이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후두엽이 손상되면 사물을 아예 볼 수 없는 시각장애하고는 다르게 특정 사물을 보고 있어도 그 사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군요. 네, 이 상태를 시각적 인지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인지능력 향상 훈련으로 뇌도 튼튼하게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네, 함께 해주실 거죠? 구독 신청과 더불어 좋아요 추천 꼭 부탁드리겠고요.
알림 신청을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더풀 원더풀 라이프 라이프 되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